안녕하세요. 중판 이윤석입니다. 저희 그 중판 1기 그 천하무적 프로젝트 중국 통장과 휴대폰 만들기 이제 진행이 돼서 다녀들 오셨습니다. 오늘 무사히 다 귀국하셨다고 저한테 연락 주셔갖고 저도 마음이 한결 이제는 좀 편합니다. 가 있는 3일 동안 무슨 문제가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변수가 많아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제 중국 직원이 실시간으로 이제 저한테 계속 톡을 보내와서 뭐 상황은 제가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하여튼 가서 사고 없이 목적 달성 뭐 좀 우여곡절은 있으셨지만 목적 달성 은행 휴대폰 개통 그 다음에 은행카드 2개 만들기 성공하고 모두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오시면서도 계속 저한테 이제 그 위챗으로 이거저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고 한 분이 이제 가셔갖고 개통하자마자 이제 위챗이 잠기시는 것 때문에 뭐 잘못 건들면 이제 잠겨버리면 이제 큰일이니까 제가 카페에도 위챗 잠긴 거 풀어드린다라고 이제 올려놨지만은 좀 겁이 많이 나시나 봐요. 일단은 근데 그 휴대폰 인증하셔갖고 카드 연동까지 다 하고 다 되고 신분증 인증까지 간 계정들은 잠기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킹 당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잠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행 가셨던 분들 뭐 일단은 네 첫날 첫날 도착하셔갖고 이렇게 좀 거하게 만찬도 좀 하시고요. 사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초상권이 있으니까 얼굴은 제가 다 가렸습니다. 잠깐 시간 나와서 그 행복문 위에 대표적인 관광지죠. 행복문 잠깐 들리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은행에서 모두 네 분 다 성공하셨고 그 다음에 맛있는 란주라면 드시면서 그 다음 또 회의 2차 업무적인 회의 또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막 울상 짓고 계시죠. 제가 이제 조금 처음 네 분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가셨던 네 분한테는 정중히 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라고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닌데 갤럭시 S7이 중국에서 안 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 노트 4 이상은 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안 되셔갖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 중국 앱을 미리 설치해 갖고 가시면 좀 편한데 제가 그 안내를 좀 먼저 못 드린 것도 좀 미숙한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그 2기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사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생은행에서 두 번째 은행도 카드도 만드셨고 이렇게 앉아서 독대하면서 물론 이제 뒤에서 가이드가 다 내용 다 설명하고 본인들이 앉아서 저희 실명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행 일정 그 갔다 오셨고요. 제가 그 이제 갔다 오시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을. 그래서 오늘은 그 분들을 위해서도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2기, 3기, 4기 이렇게 계속 중국 통장 개설 투어를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계실 거니까 이 영상을 좀 먼저 만들어 올려놓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실 분들은 좀 서둘러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가시기 전에 설 전에 은행하고 다 이야기하고 합의된 내용이었는데 가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그 해당 은행은 설 이후서부터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제가 설 전에 그 설전이 아니라 이제 작년에 알아봤었던 은행들 중에 안 된다라는 은행이 다행히 이번에는 또 무슨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또 된다 그래서 또 갈 수 있었던 이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은행 정책도 그렇고 그런데 언제 이 단수 비자 여행 비자죠. 그러니까 복수 비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단수 비자 단 한 번만 갔다 올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중국 가갖고 은행부터 휴대폰 업무까지 다 보고 오기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들 제가 신청하시라는 비자 기간 내에 신청하셔갖고 모든 요건을 다 갖췄는데 요번에 또 중국 가니까는 또 아니나 달러 정책이 또 변경됐다고 해서 하나만 만들고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내심 걱정을 했는데 사실 뭐 하나만 있어도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한도가 5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좀 더 사업을 확장하는 거 이왕 간 거면은 하나 더 만들고 오시는 게 좋아서 제가 좀 2개를 추천드렸는데 다행히 2개 성공하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은행 카드를 만드셨으면 이건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카드. 예. 그리고 은행 카드고 이거는 이제 쯔프보 영문명으로 이제 알리페이. 이건 위챗페이 영문명이 위챗페이고 웨이신이죠. 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얘네 은행 카드에서 쯔프보로도 돈이 들어오고요. 쯔프보에서도 은행 카드로는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챗페이도 은행에서 위챗페이로 땡길 수가 있고 위챗페이에서도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안 돼요. 얘네 둘은 서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리페이에서 결제를 하거나 이제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 때도 설명을 드리지만 위챗페이를 갖고 결제를 하거나 위챗페이로 송금을 해야 될 때는 위챗페이를 쓰셔야 되는데 잔액이 이제 물론 이제 통장에 있으면 잔액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위챗페이 쪽에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장에서 잔액이 그러니까 위챗페이 잔액이 모자르면은 통장에서 돈을 땡겨와요. 카카오페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카오페이 쪽에서 제가 결제를 할 때 잔액이 카카오페이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 잔액을 갖고 쓰지만 모자랄 때는 내가 연동되어 있는 계좌에서 돈을 땡겨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이 구현되어 있고요.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얘네 둘이 연동이 안 돼. 그 위챗과 알리페이가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는 돈을 이 통장으로 빼서 알리페이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페이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알리페이 쪽이 반대로 해서 위챗페이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든 간에 통장 잔고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써드려야지.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괜찮아요. 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통장에 이제 잔고가 없고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쪽으로 돈이 이제 다 충전되었을 때 이거 이제 옮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제 폰 화면이고요. 네, 들어가서 네, 이 정도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위챗페이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이제 위챗페이는 요 나를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본 화면으로 올 수가 있고요. 네. 화면에서 위챗페이 들어가시면은 해당 부분 지갑이라는 게 보여요. 이제 이 화면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거든요. 앱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 화면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럼 제가 뭐 다시 찍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갑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 네. 제가 지금 지갑에 1265.79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챗에. 예. 그래서 요 위챗에 지금 돈을 갖고 있는 거를 제가 265를 출금을 한번 해볼게요. 265 위안만. 네. 요 지갑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아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다. 네, 요 내용입니다. 1265원 남아있죠? 네. 여기서 제가 265위안을 출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해당 부분들을 다시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충전과 출금이 있습니다. 충전은 가져오는 거겠죠. 은행에 있는 돈을 갖고 오는 거는 충전인 거고 여기에 있는 그 위챗페이에 있는 돈을 내보내는 거는 출금이에요. 예, 출금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느 은행으로 보낼 건지를 먼저 나옵니다. 이제 어느 은행으로 지금 우리은행으로 보내겠다. 제가 얼마 보낸다랬죠? 265위안. 예. 우리은행으로 265위안을 보내겠다. 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265위안. 네. 265위안을 쓰시고 우리은행으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보내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누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눌러 볼게요. 자, 누르면은 밑에 나오죠. 제가 개설되어 있는 오늘 갔다 오신 투어 갔다 오신 분들은 2개가 개통되어 있을 거고 저는 이제 3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은행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예, 출금 버튼 누르면은 그냥 비밀번호 치게끔 나와요. 자, 요거는 보안상 잠깐만 요 6자리만 누르면 되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은행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립니다. 지금 이제 들어갔다고 나오지만 통장에 이제 그 통장 쪽에 확인되기까지가 한 5분 정도? 예, 5분 정도 좀 소요가 돼요. 보시면은 빠졌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만위안이 이렇게 좀 남아 있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출금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전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충전 누르시고요. 뭐 300위안을 어디에서 갖고 오고 싶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은행에서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누르시면은 다시 이제 비밀번호 누르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비밀번호 누르시면은 처리가 돼요. 제가 잠깐만요. 이걸 우리은행으로 바꾸는 거를 실수를 했네요. 자, 우리은행 바꾸고 다시 누르시면은 우리은행 쪽에서 땡기겠다. 네, 충전 성공이라고 나오죠. 땡겨진 거예요. 그러면 잔액이 다시 300위안이 들어왔죠. 마찬가지예요. 통장으로 돈을 내보내고 갖고 오는 거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리페이 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근데 이제 좀 알리페이는 내용이 복잡해 갖고 좀 찾아 들어가시는 게 좀 힘들어요. 알리페이는 지금 본 화면들을 보이실 거고요. 본 화면에서 알리페이 이용하실 때 여기 나 중국 앱은 다 이 부분이 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내 잔금이 남아 있죠. 요거를 제가 딱 만위안, 여기도 이제 알리페이 쪽에도 제가 만위안을 갖고 있는데 딱 만위안을 맞추고 싶어. 그러면 이제 출금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똑같아요. 여기도 내용이 보시면은 요게 충전, 요게 충전이고요. 네, 요게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돈을 은행카드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저는 내보낼 거예요. 충전이나 내보내는 거 똑같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내보내는 방법인 거고요. 또 얼마 내보내야 되지? 35.2를 내보내야 딱 떨어지네요. 네, 35.2. 자, 35.2위안을 내보내겠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위챗페이도 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수수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내고 내보낼 때 얘네들이 받는 수수료가 나옵니다. 저는 근데 거의 VIP라서 이 수수료 면제될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보면은 35.2위안을 우리은행으로 내보내는데 수수료가 나왔다 이거죠. 수수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그 VIP이기 때문에 내용을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비밀번호 다시 6자리 누라고 나와요. 이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밀번호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시면요, 최종적으로 이거 확인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확인한다는 뜻이거든요. 요걸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눌렀습니다. 자, 잔액이 빠져나갔죠. 그럼 정확하게 만위안으로 딱 맞춰졌죠. 이렇게 35.2위안을 빼냈으니까. 마찬가지로 충전을 누르시면 얼마를 충전할 건가를 먼저 물으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100위안을 충전하겠다. 그래서 뭐 누르면, 자 이제 밑에 게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 이 은행을 우리은행이나 본인이 갖고 계신 중국은행 중에 저는 이제 몇 가지가 되니까 어느 은행에서 돈을 갖고 올 거냐,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갖고 오냐, 공상에서 갖고 오냐, 민생에서 갖고 오냐,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거 선택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넣으면 다시 뭐 충전되는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안 해도 이제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알리페이 쪽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중에, 그러면 누가 대리 결제라고 제가 한번 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대리 결제라는 거 뜨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누군가가 나한테 결제를 요청을 하면은 제가 이거 눌러서 비밀번호 누르면은 이렇게 대신 결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대신 결제, 대리 결제 시스템이고요. 이제 뭐 내용들은 제가 좀 많이 지워서 삭제를 해놨고, 자 정리하면은 이제 천하무적이 되신 거예요. 제가 강의 드린 것 중에 50% 중국 소싱 사업이나 중국 구매 대행 사업에 접근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모든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나 중국 통장을 휴대폰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보내고 받고 결제하고, 타오바오는 알리페이에서, 그 다음에 위챗, 웨이샹겐 이런 쪽에서는 위챗 쪽에서 관리하는 거는 위챗페이에서, 그 다음에 중국을 여행 가시거나 이럴 때는 위챗페이로 전부 다 결제. 물론 이제 알리페이 받는 애들도 있지만 대다수 90%가 위챗페이로 결제를 하니까 택시를 타시던, 밥을 드시던, 슈퍼에 가서 물 하나를 사시던 모든 비용을 다 저 위챗페이로 결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금을 안 가지고 가셔도 돼요. 단순하게 그냥 저 위챗페이 휴대폰만 들고 로밍만 되어 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택시를 타고 다니시거나 중국에 가시거나 뭐 호텔비를 결제하시거나 물건을 사시거나 면세점에 가셔서 뭐 또 결제를 하시거나 모든 게 다 저 위챗페이로 다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휴대폰을 개통하고 오셨잖아요. 개통하고 오셨으면은 휴대폰 요금이 떨어지면은 중국폰은 바로 어떻게 된다? 3개월 뒤에 팅지, 예, 정지됩니다. 그럼 정지되면은 어떻게 된다? 해지가 되면은, 번호가 해지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위챗 경험해 보셨겠지만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개설을 다 해놨는데 또 내 후자오 여권을 갖고 뭐 은행카드도 만들고 휴대폰도 다 만들었는데 이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버렸어. 다시 가셔야 됩니다. 또 가셔갖고 이 변경 업무라는 건요, 개통하는 거 업무에 2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제 블로그에도 이 내용 써놨지만은 제가 한번 여권 번호가 변경돼서 갔거든요. 이거 하러. 저는 4군데 은행, 5군데 은행을 다 바꿔야 되는데 중국은행, 그러니까 이 공상은행 갔더니만은 된다. 너 어디서 개통했어? 나 대련에서 개통했어. 그럼 대련 공상은행 가서 바꾸래. 이런 말 나와요.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농업은행은 청도에서 만들고, 공상은행은 저 중국을 많이 다니니까 출장 갈 때마다 만들었거든요. 공상은행은 대련에서 만들고, 뭐 우리은행 뭐 이런 것들은 또 저기 뭐 외에서 만들었는데, 위에서 만들었는데, 다 지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나의 지점에서 다 해줘야 될 업무들을 얘네들은 같은 은행이지만은 그 지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광주에서 만드시 저한테 문의 주셨었죠. 광주에서 제가 휴대폰 개통하고 만들었는데 휴대폰이 정지돼서 은행카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주 가서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위에 가서 다시 만드시던지. 광주 가서 다시 만드시는 게 낫게, 변경하시는 거는 2배 비싸고 비행기도 2배 더 비쌉니다. 위에는 16만 원이면 갔다 와요, 평일에. 네. 그러니까는 위에서 제가 만들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번 만드셨지만 어떤 사태가 또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중국 공산당이 아닙니다. 저도 중국 공안이, 그 중국 정부에서 내려오는 외국인 지침에 따른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보다 지침을 빨리 접할 뿐이지, 그걸 접해서 빨리 전파하고 안내할 뿐이지, 제가 지침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보장을 한다?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렵은 내용이죠. 제가 중국 정책을 반하는 보장을 하는 건. 저희 뭐 내심 가실 때까지만 해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갔는데 또 이 다른 은행 하나가 정책이 그 순간 또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해서 내심 좀 뭐 상심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뭐 다른 은행 정책이 또 바뀌어서 된다고 해서 그 은행 가서 만들어서 목표 달성은 다들 하고 오셨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카드에 돈이 있으면 돼요. 모든 카드에는 그 카드에 돈이 있으면은 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쪽에 잔액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연결된 계좌에서 빼옵니다, 돈을. 예, 그래서 결제는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위챗페이에 있는 돈,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에 잔고가 있을 때는 서로 돈을 보내야 될 때는, 물론 뭐 은행 계좌를 통해서 통장 이체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알리페이 쪽에서 통장으로, 통장에서 위챗페이로, 위챗페이에서 통장으로, 통장에서 알리페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돼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 어떻게 보내는 거는 영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는 오늘 갔다 오신 그 4분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떻게 송금하고 받는지, 예, 어떻게 출금하고 어떻게 이제 돈을 다시 충전하는지 이 설명 잘 하나하나 드렸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예,
뭐 갔다 오셔갖고 지금 아무것도 그 잠길까봐 무서워서 못 누르신다는 분 계시는데 이 영상 보시고 돈은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인증된 그 계정은 잘 잠기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해킹당하지 않으면 잘 잠기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아마 이제 타오바오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여권, 후자오 여권 들고 그 여권 사진 들고 이렇게 정면 사진 찍어서 신분 인증하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제 위챗페이, 알리페이 쪽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요,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사진 보내놓으시면은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신분증 인증이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중국 통장 개통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강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